LG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LG전자가 거래가 거의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리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치 보기 증시입니다. 왜? 바로 목요일날 새벽에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대 시가총액 1등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눈치 보기 증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전날 반등을 해줬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방향성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은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괜찮다 그러면 돌파에 성공을 하겠지만, 컨콜도 괜찮다 그러면 성공을 하겠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젠슨항이 이거를 어떻게 뚫어버려 버릴지 아니면은 떨어질지, 그거는 일단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LG전자 어차피 제가 젠슨항과 다시 만났을 때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이동평균선들도 우상향으로 바뀌었고, 물론 장기 이동평균선은 지금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만남의 광장이 좀 지속이 된다 그랬을 때 어쨌든 LG전자의 다음 추세를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정배열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도는 정배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눌리겠죠. 그럼 눌렸을 때는 반등을 하는 그 저점, 그거를 매수의 타점으로 잡아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 이슈가 있고 9월 달에는 FMC 금리 관련된 내용이 있고 금요일에 케빈 허쉬의 잭슨홀 미팅이 있다고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눌렸다가 반등을 할 때 이런 꼬리 부분이 될지 아니면 캔들 자체가 반등이 보이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질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댓글이나 문자로 보면은 항상 이제 그 뒤에 저한테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적당히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엔비디아와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십 관계에서 피지컬 AI와 로봇 그쪽에 대한 성과가 있을 때부터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LG전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LG전자가 지금 액침 냉각이랑 공조 쪽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LG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기술만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이거는 지금 이미 삼성 공조부터 시작해가지고 LG전자, 삼성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미 공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기업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이랑 다른 데처럼 이미 AI 데이터 센터를 거대하게 쓰고 있는 애들이 LG전자의 액침 냉각 짱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의 형태로, 수주의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거는 바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국내에서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LG전자 내부에서도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G CNS도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 선제 도입이라고, 설비 도입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기로 열을 식혔던 공냉식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판을 부착해가지고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을 해서 자신 있게 이제 해외 빅테크 애들한테 소개를 한다 그랬을 때 채택이 잘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LG전자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GPU랑 HBM, 여러분들 본체 있잖아요. 컴퓨터 본체, 그거 세트 하나가 한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어쨌든 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거를 수주를 뚫어낸다 그러면 그거 수주 금액 생각보다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일단은 LG전자 이번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 좀 돌아봤을 때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이 앞에서
더 크게 올라갔었을 때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구간에서 물타기가 끝나셨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비중도 못 늘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도 이 구간에서 놀게 되고, 만약에 지금 트럼프도 이란이랑 종전을 한 게 아니라 또 휴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나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차트가 이렇게 골짜기 팍고 올라갔어. 그럼 단기적으로 매수하든 중기적으로 매수하든 어쨌든 여기가 최고의 매수 타점 아니었습니까? 돌아봤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봤을 때 여기가 짱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LG전자가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랬을 때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타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춘다거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니까요.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그래도 좀 반등 좀 하자 혹은 힘 좀 내라 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원하는 건 그게 답니다. 그러면 문자로 수급이라고 편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와중에 거래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도 그래도 어떤 수급들이 있었나라고 좀 확인했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이거는 저번에도 확인을 했었지만 얘네 지금 단타 치는 애들이거든요. 여기 날짜를 봤을 때 7월 말부터 은은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7월 말로 바꿔가지고 조회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메릴린치, US비증권, 모건스탠리 여기서 지금 제가 단타 치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린 애들이 메릴린치랑 모건스탠리 얘네고 지금 JP모간은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UBS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를 2천만 주를 가까이 샀었던 미친놈들이거든요. 스위스 애들인데 얘네도 지금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맥커리 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얘네들도 꽤나 좀 오래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좀 지속적인 매수세를 만들어주는 애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LG전자가 박스권을 그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렸을 때 매집 거래량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매집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하나씩 이렇게 꼬리를 다는 형태들이 나오면은 그 중간중간에 해먹으면서 매집봉을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LG전자가 저런 식으로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나쁘진 않다. 괜찮다. 자리만 계속 잘 지켜주면 된다. 차트만 살려주면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쟤네들이 갑자기 또 팔아제낄 수 있는 그런 캔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막 10%짜리 캔들이 나온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쏜다. 뭐 그런 경우가 바로 타점으로 가져가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플러스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LG전자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뉴스를 미리 아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이제 그거를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트만 맨날 보고 있어봤자 저항선 돌파를 했다 안 했다를 논할 때 했다 엄청나게 세게 올라간다. 그건 바로 뉴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